지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김이 며칠 전에 이 트럼프에게 전달된 김정은의 친서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답장으로 이렇게 보낸 친서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게 좀 가관이었습니다. 왜 가관이냐?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성김이 필리핀 대사인데, 필리핀 대사가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주는 친서를 이용호한테, 이용호는 북한의 외무부 장관, 외무상입니다. 주고 공개석상에서. 그 다음에 그 공개석상에서 준 문서를 이용호가 좀 있다가 바로 또 앉아서 뜯어서 열어봅니다. 이런 일이 국제 외교 관례에 미국이나 북한이나 있었느냐? 이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봐요. 둘이가 지금 정말로 아주 놀고 있는 게 진짜 짜장 같은데, 짬뽕이나 둘이 비슷하면 웃기는 짜장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러면 트럼프는 주기 싫은 친서를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툭 전달하고, 이용호는 북한의 최고 존엄에게 가는 미국 트럼프 친서를 그 자리에서 꺼내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지금 편지 자체가 트럼프를 교란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래서 종전선언의 조건을 다는 트럼프의 참모들을 갖다가 교란시켜서 트럼프 니만 봐라. 저놈들한테 속지 말고 내하고 이렇게 비핵화로 계속 가자. 나는 니한테 잘할게. 이런 일종의 이간질용 서한이었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전달한 것은 싱가포르 약속 지킨다.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위해 일할 거다. 이랬고, 트럼프는 김정은의 좋은 편지에 감사하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 즉 유해 송환을 해주면서 상당히 생색을 내는 거. 옛날에는 유해 하나에 7만 불씩이니 그 이상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공짜로 내가 좀 성의를 표시해서 나중에 주 사후 결제를 해주시오. 우리가 또 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발사 시험장을 우리가 지금 철거하는 쇼도 해줬지 않냐. 그래서 8월달이든 9월달이든 어쨌든 내가 미국에 가서 빨리 만나자.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이런 쇼만 해대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다. 분명히 관련 논의는 있지만은 계획된 것은 없고, 트럼프는 한국 전체가 비핵화 될까지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북 대화나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열중인 사람은 트럼프 자신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만 빼고는 다 뒷공무니를 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부와 백악관 관료들의 설득으로 북한의 핵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제출하지 않고는 제재 해제나 종전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숫자, 개수, 보관 장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CBM의 이 개수, 보관 장소, 그리고 발사대의 개수, 그리고 핵을 만드는 시설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이 어디서 하고, 플루토늄 추출은 영변 등 어디에서 한다. 또 더 나아가서 ICBM과 관련해서 고체 연료를 만드는 것은 어디서 하고, 또 일용식 발사 차량을 개조하는 것은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엔진 시험은 어디서 하고, 공장은 어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타 남아있는 이런 연구시설이나 실험시설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몇 개다. 이렇게 1차적으로 북한의 핵과 ICBM 및 관련 시설들에 대한 신고를 다 하고, 거기에 첨부해서 연구진은 총 25,000명 누구들이다. 이렇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없앨 건데, 미국은 그거 없애는 데 대해서 뭐 비용은 좀 낼 거냐,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찰과 검증을 통해서 이걸 입증을 언제 해주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이 트럼프를 비핵화 협상의 약한 고리로 보고 트럼프만 집중 공략하면서 참모들과 떼어놓는 전략, 이간질 전략을 쓰는데, 이 친서에 김정은이 트럼프를 Your Excellency라고 하면서 각하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또 이전 대통령과 차별화된다는 의미에서 독특하다는 유닉이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이렇게 마음을 갖고 흔드는 테크닉을 지금 상당히 연구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트럼프만 미국에서 북한에 우호적이냐? 이것은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가 점점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되어가고 있고, 미국의 경제가 지금 지난 2분기에 4.1% 성장을 했고,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주식시장이 전례 없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표심은 트럼프한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았다면 트럼프는 벌써 흔들거리면서 탄핵 직전까지 갔을 건데요. 그나마 경제가 받쳐주니까 버티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41%고 부정평가가 53%로 부정이 10% 이상 많은데, 이것은 지금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정이 50 이상 되고 긍정이 40% 전후라는 부분에서 약간씩은 바뀌지만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선거에서 정당만 보고 투표한다면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7%, 공화당이 4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선호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격차는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와 반대 격차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트럼프 집권 이후 지금까지 격차가 한 7% 안팎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중간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도 보면 민주당 유권자는 63%, 공화당 유권자는 관심도가 47%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유권자의 61%가 이번 중간선거가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으로 인식해서 투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요. 또 여성 유권자층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민주당 선호 비율이 58%, 공화당 선호 비율이 33%로 25%나 격차가 나는데, 공화당이 남성 유권자에서는 8%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성 유권자들은 경합 지역이 많은 대도시 주변의 대졸 여성과 35세 미만의 밀레니엄 세대 여성들이 주로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체적으로 선거에서 이런 것이 드러난 것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실시된 연방이 아닌 주의회 보궐선거에서 43개 선거구 의석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20% 이상으로 크게 승리한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30% 이상을 공화당 후보한테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비선거의 결과도 민주당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공화당 유권자보다 높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하원 선거구 중에서 이번에 하원은 다 이렇게 치르게 되죠. 123개 선거구의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공화당 유권자에 비해 더 높은 결과를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선거 자금 모금도 56개 하원 선거구에서 민주당 도전자가 공화당 현역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 현역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은 공화당 도전자는 3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는 이런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트럼프만 남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국무부가 지금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도
이 신규 제재를 갖다가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를 했고, 특히 미국이 러시아 은행과 북한의 유령 회사 간에 추가적으로 제재에 착수했고, 또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북한이 핵무기하고 ICBM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변 핵단지에서 여전히 활동이 이루어지고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 올해 알려진 89건의 석유 제품 환적 사례에서 40척의 선박과 130개의 기업이 연루되어 있다고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석탄, 철강 등 수입 금지 품목을 중국, 인도 등에 수출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158억을 벌어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시리아 정부나 예멘 반군 같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이런 국가나 단체들과 북한이 핵무기 등에 있어서 협력 중이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에서 의장 성명 초안으로 CVID 비핵화를 미국이 지금 명시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이용호는 지금 싱가포르에 와서 아주 그냥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11개국의 이렇게 이 대표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별도로 이렇게 회담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용호만 바라보면서 종전선언 이야기를 강경화가 자기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제목에 강경화 종전선언 미중과 상당한 협의, 북과도 의견 교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런 말까지도 나와요. 이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에서 의장 성명이 발표되는데 CVID라는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우리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 표현을 그대로 써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문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나라가 CVID를 말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용호의 인상에 대해 굉장히 진중한 것 같아 작년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공을 보여줬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이번에 ARF 회의에 참석하면서 비공식 만찬에서 말할 때 굉장히 진중하고 내공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 측이 이를 갖다가 환영을 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니, 종전선언에 중국을 넣어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그런 입장을 수용해 주는 게 잘못이지, 종전선언 이름을 꺼내는 것이 잘못이죠. 이 여자는 어느 나라의 외교장관이냐,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이냐,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할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자라는 자소 비하적인 표현을 쓴 것은요, 저도 참는데 국민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한 발도 나서지 않고 있고 거의 그냥 트럼프만 꼬드겨서 어떻게 유엔화 돌려주면서 하나만한 짓거리나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명확한데도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다니는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찬 겁니다. 북한은 이번에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에 와서 아주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만해지고요. 그만하니까 아주 말도 천천히 하고 이 어깨에 힘을 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나라 만나줄까 저 나라 만나줄까 하고 한국의 강경화는 이 북한의 이용호 만나서 뭐 좀 해볼라 했는데 아예 퇴짜를 맞아버렸죠. 지난 2016년에 ARF에서 이용호는 거의 왕따 취급을 받았는데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개최국 필리핀만 만났는데 올해는 180도 달라져서 미북, 남북 대화를 했기 때문에 사흘간에 총 11개국을 만나고 싱가포르와는 별도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폼페이오와 악수하는 장면에서 달라진 북한의 위상을 과시했는데
이용호는 강경화와의 남북회담은 끝내 피했다라는 겁니다. 강경화가 올 6월 공개적으로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에서 이용호와 만나기를 원한다 했고 환영 만찬에서 쫓아가서 회담을 청했는데 이용호는 뭐라 했는가 하면 응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고 강경화는 끝까지 미련을 가지다가 딱지를 공개적으로 맞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는 유엔 총회를 9월달 계기로 지금 종전선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으로 해서 상황에 맞춰 종전선언을 연내에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주요 협의 대상국도 잘 알고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딱지 맞은 이용호와의 환영 만찬 회동에 대해서 한반도 정세 진전 동향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짧지만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 진솔한 분위기에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외교 무대에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 평가한다. 지금 신문들은 제대로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딱지를 맞았다. 만찬 장소에 공개된 데서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했다가 그리 됐는데 자기는 그걸 만나서 짧지만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호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강경화 정도가 자기가 상대해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김정은이가 니 이번에 거기 가서 한국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용호 입장에서 봤을 때 스위스 대사로 이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케어를 한 친구인데 이 이용호 입장에서 지금 북한에 가지고 있는 위치로 보면 거의 2인자, 3인자급이고 김정은이의 후견인인데 감히 한국의 바지 사장밖에 안 되는 강경화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지가 좀 점수 달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걸 왜 만나줘. 이런 식으로 입장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켜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예 니는 내하고의 급이 다르다. 네가 한국의 외교장관이라고 나한테 붙어서 이렇게 자꾸 뭔가 얽히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는 상대 안 한다. 내가 한국의 서열을 모르냐. 내가 왜 너를 상대하냐. 이렇게 된 거죠. 자, 한국이 무슨 중재를 해 보겠다고 하지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너네가 갖다 놓지 못하면서 자꾸 우리를 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하지 마라고 북한에서도 지금 병신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도 한국을 따돌림 시키면서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종전선언을 갖다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힘을 실어줬지만은 북한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남측하고 아직은 안 만난다라고 채널을 닫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미국은 신규 제재를 하고 유엔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나 예멘하고도 거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의장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CVID를 촉구하는 등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 한국은 마치 종전선언에 대해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많은 것을 이룩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뻥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고 요즘 현대 아산에 이 금강산 관광 옛날 자기들이 소유하던 시설, 북한이 압류한 시설에 사람도 보내놓고 수리도 하고 있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지금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이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그것은 대표적인 제재 유지의 항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측이 연내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지금 한국의 이 현대 아산의 현정은 회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한 데 대해서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현정은은 북한을 7월 3일 다녀온 뒤에 관광 재개에 대해서 희망을 나타내며 올해 안으로 금강산 관광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고 북측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계속 보장하려면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요구와 관련해서도 지난 31일 날 북한의 이 도발에 맞서 이 공단 폐쇄 결정을 내린 2016년의 결정을 우리는 여전히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국무부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실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일대에서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벌목이나 이런 부분에 동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연 1억 5천만에서 3억 달러 가량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문제까지도 지적을 했고요.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렇게 된 이후에도 10,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새로 등록이 되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러시아의 연해주 일대는 인력, 사람이 굉장히 작게 삽니다. 러시아의 이 중심지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는 극동이기 때문에 이 백인 러시아인들이 매우 숫자가 적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이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파고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데려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벌목이나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국무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북한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이렇게 미국에서 집요하게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가속화될까요? 미국에서 트럼프 빼놓고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이 다 북한 비핵화가 될 가능성이 없고 말려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국만 정신을 못 차리고 미국을 꼬드겨서 적당히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밀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부분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볼턴이 1년 내 비핵화는 김정은의 약속이다. 남북 대화 미 우선순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과의 비핵화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진지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결론 내릴 시점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비관적인 경고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1년 내 비핵화 약속은 김정은이가 스스로 한 것이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남북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이 자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남북 대화적 성격을 가진 문제를 비핵화에 뒤섞어서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가 되었을 때 남북 대화의 진전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순진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서 김정은이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고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말할 시점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그런 순간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면서 트럼프는 현재 김정은에게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두는 법에 대해 고급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 근데 북한이 이 일을 제대로 통과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트럼프를 가장 거세게 비난하는 이들도 대통령이 문을 충분히 활짝 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 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북한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기회에 그 조그맣게 열린 문을 통과해야지, 그러지 않게 되면 이제는 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더라도 아무도 미국이 기회를 안 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볼턴의 이런 말은 트럼프의 생각과 같은 것이냐? 전혀 아닙니다. 볼턴이 자기 생각을 언론에 가서 나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볼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트럼프가 이 말 중에 틀린 말이 없는데 어떻게 너 왜 그런 말 하고 다니냐 말은 못 하겠죠. 지금 미국의 이 켈리 비서실장이든 그 다음에 매티스 국방장관이든 볼턴이든 아이 뭐 이제 머리 아픈데 내일 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고, 국방부 국무부 할 것 없이 다 트럼프하고 폼페이오를 붙들어 매고 있고, 폼페이오는
트럼프야 이제 할 거 다 한 사람이지만 한 번 더 대통령 하느냐만 남았지만 폼페이오는 갈 길이 구만리 같은데 잘못하다가 지금 지 정치 생명이 여기서 북한으로 끝나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최근에 폼페이오도 매우 좀 신중해지는 부분이 보여요. 특히 미북 교환 친서에 대해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스스로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1년 내 비핵화 가능성은 김정은이 4월 27일 문재인과 만나서 비핵화 약속을 했고 1년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암점은 우리 미국이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할 때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 했으니까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데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너는 1년 안에 비핵화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년 안에 비핵화를 끝낸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냐는 의문이 많이 나온다며 김정은이 직접 밝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라는 전략적 결정만 내리면 1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김정은의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이런 전략적 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다라는 것을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볼트는 그런 전략적 결정의 증거를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언론에 누출됐든 안 됐든 간에 정보에 대해서 언급은 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나 붙였는데요. 남북 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나 대북 경제 지원에 협력해 줄 가능성은 없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서도 신경을 쓸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강경화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비핵화가 안 된 상황에서 문 정권이 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김정은과 연말까지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의 여러 지원들을 먼저 해주려고 하는 부분에서요.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익에 대한 심각한 배반이자 배신이자 반역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한국 국민들에게 국가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국민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대통령 취임사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도 이런 유사한 일을 했지만 이 정권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하지 못했고 숨어서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좀 그래도 조심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비핵화는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북한과 뒷구멍을 워낙 파대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NSC 보좌관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은 비핵화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 정권의 반역적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앞장선 강경화 등 정의용, 서훈 등은요, 역사적으로 저는 이 법정에 세워져서요, 왜 그런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